타이밍이 공교롭다. 공교롭더라고요. 어떤 타이밍이 공교로울까? 이 내용입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응급실, 그러니까 입원을 했습니다. 그날 오전에는 최고위에서 가을 사퇴론을 공개적으로 터진 상황입니다. 친한계가 얘기한 겁니다. 성과지 사태가 마무리 전에 퇴진을 해야 된다. 장동혁계에서는 이거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가 남발되고 있다라고 표방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과로 등의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가을 사태론, 이 내용이 우재준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어제 최고위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장동혁 대표님 정말 열심히 돕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 잡는 게 참 몹시 부끄럽긴 합니다. 내부를 향해 화살을 겨누며 지도부를 흔드는 파음이 들려오는 현상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최고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당 지도부의 정제된 의견이 나가고 사전회의나 비공개회의에서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당의 우리 최고위원회의 구성원들의 난맥성만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러지 말라라고 좀 자중을 요청하는 것까지 보셨는데 이 대목 한번 보겠습니다.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 입원과 관련해서요. 병상에 누운 타이밍이 공교롭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입원 전날 의총이 있었죠. 이때 사퇴 요구가 분출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장 대표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그러니까 일단 입원하고 아프다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공격하기가 좀 애매해지긴 하죠. 그렇죠. 예. 뭐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 2조 실록에 칭병이라는 말이 658번이 나온답니다. 예. 임금하고 신하 관계에서 예. 여러 가지 뭐 불편하거나 뭐 사화가 있거나 하면은 그 아예 칭병 아프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게 658번이 나온대요. 그만큼 칭병이 중요한 정치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물론 뭐 진짜 아플 수도 있겠지만 예. 1월 달에 단식했는데 벌써 5개월 됐는데 이제서 그때 후유증이 있다고 하는 거는 좀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예. 지금 정치적인 위치가 칭병을 어떻게 보면 빙자한 거죠. 첫째는 어제 의원총회가 열리기로 했었잖아요. 예. 거기에 장동혁 대표 나가라는 의원들이 지금 절반이 넘어요. 또 하나는 어제 또 본회의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석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장동혁 대표랑 조우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조우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연이 아마 시청자들이 보길 때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막시무스 장군이 다시 나타난 걸로 보지 않을까요? 네? 장동혁 대표는 쫓아냈잖아요. 예.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무총장까지 임명해준 어떻게 보면 측근인데 어떻게 보면 그 주군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래디에이터의 코모두스 폭군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게 본인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던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장면이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하는 거. 그리고 본회의가 열릴 때 이제 두 사람 모두 예고를 한 거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혹시 만나는 거 아니냐 두 장면이었는데 최창렬 교수께서도 한동훈 대표를 좀 의식하고 있다라고 좀 보세요. 의식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을 제명한 게 장동혁 대표니까 예. 장동혁과 한동훈은 같은 당에 있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문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버티냐의 문제인데 현재 당원 단계로 볼 때는 버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해요. 그렇죠.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우재준 양양자 의원은 사퇴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들도 4명 이상의 사퇴가 없으면 자신도 사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자신들이 사퇴하면 이제 다른 이제 또 친장동혁계의 최고위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퇴가 안 이루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장 대표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는 한 말이죠. 근데 방법이 저는 항상 그 말씀드리는 게 일단 결론적으로 볼 때 장 대표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예. 일단 당원 당규상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버티면 될 것 같긴 한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라는 건 법률적인 측면이잖아요. 법의 측면인 것이고 여긴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적 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보도 보니까 수도권 의원들이 뭔가 이제 기자회견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은혜 의원하고 뭐 안철수 의원이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수도권 의원. 김은혜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의원들이 실력 행사를 해야 돼요, 이제는. 하지 않으면 저 상황이 그대로 갈 것이고 그러면 이른바 보수의 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 보수의 재정립 그런 건 기대하기 어려워요. 보수가 재건되지 않으면 한국의 정당 체계 자체가 정상화가 되기 어렵다고요. 예. 저는 그래서 연판장 흔히 잘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과거도 했고 말이죠. 예. 연판장은 돌리든가 실력 행사라는 게 과거에 뭐 이것과는 다릅니다만 김영삼 당시 최고위원 민자당의 민주자유당의 그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서 만든 그 민주자유당 민자당 대표를 하면서 민정계 민주개혁 충돌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김영삼 당 대표가 당무 거부하고 마산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실력 행사예요. 네. 나중에 민정계가 다 굴복하고 이제 결국 YS가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지금 이제 그 정도 구심점이 없어요. 리더십이 없다고요. 지금 친한계나 비주류 비당권파가 그게 없는 건데 수도권 의원 중에서 안철수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때 박문식 후보를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때까지 지금까지 봤던 그 중도 이미지하고 많이 달라졌다고요. 기대하기 어려워요. 김은혜 의원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도권이 지리멸렬하고 있다 보니까 경북 TK 의원들에 의해서 자꾸 당이 기득권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경북 TK 영남 의원들이 볼 때는 장동혁 체제가 있는 게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한동훈 의원이 복당되면 당권 잡을 가능성이 높고 당권 잡으면 자신들이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의외로 예. 지방선거가 끝나면 획을 긋고 이 극우에 편승했던 이런 세력이 물러나줘야 되는 건데 그게 선거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강고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단기적 측면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저 쉽지 않다고 봅니다만 저렇게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저렇게 의원들이 물론 실력 행사에 어떤 리더십이 없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언제까지 갑니까?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언제까지 이 대한민국 정치가 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래서 아마 저는 요 가을까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 겁니다. 저렇게 또 이제 칭병을 그야말로 빙자해서 또 입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순리라는 게 있어요. 순리를 거스르고 있다. 장 대표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그 경기 지역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사퇴 촉구 기자회견 하려다가 안 했어요. 1시간 전에 취소를 했다는데 그렇습니다. 그 기사를 한번 보면은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김은혜 의원인데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병원 이제 간다고 해가지고 안 했어요. 안철수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견문 방향성에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고 김은혜 의원도 발표 시점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불참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적인 행위 압박이 가해져야 어느 정도 이제 받을 텐데 이게 취소가 됐다는 거면 윤영호 대표, 장동혁 대표의 퇴진론이 힘을 받다가 못 받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뭐 계속 받기는 받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저는 풍전등화라고 봅니다. 지금 뭐 나가야 되는데 축구로 말하면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거죠. 병원 입원하고. 예. 지금 월드컵에서 침대 축구 없어졌잖아요. 눕기만 하면 바로 경고장 내고 퇴장시키니까. 예. 근데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폭풍처럼 몰아치는 거는 일단은 숨고르기에 좀 들어간 거죠. 아, 소나기는 뭐 병원에 피하자. 입원하고 뭐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이 뭐 저렇게 사퇴 촉구 선언을 하는 거는 일단 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데 저때 저는 저 안철수 저 의원에 대해서 저분이 별명이 원래 철수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안철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퇴진을 하면은 바로 전당대회 열어서 당 대표를 뽑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무래도 윤 어게인 친윤 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있으니까 예.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 시선이나 평가도 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인 한계가 저런 거에서 보면 드러나는 거죠. 좀 손해 보더라도 대의 명분에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부산 북각 가서 저 박민식 국민의힘 의원 후보 지지했잖아요. 거기 가서 개소식에도 가고 오히려 한동훈은 자기 정적으로 보고 등을 돌렸거든요. 그런 식의 저 행태에 대해서 얼마나 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까. 예. 장동혁 대표는 이미 나갈 시기가 늦었습니다. 나가는 시간은 리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박수 칠 때 떠나는 거 제일 좋아요. 그건 영광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 DJ가 대통령 질 때 영국으로 퇴진하고 예. 다시 돌아왔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는 거. 두 번째는 늦지 않게 떠나는 거. 6.3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사표 냈어야 돼요. 근데 안 냈거든요. 예. 지금까지 침대 축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은 당원들의 당심 얻으려면은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12대 4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관여 안 한 데만 네 군데 이겼잖아요. 서울시장, 뭐 대구시장, 경북지사, 경남지사 겨우 4개 이겼는데 12대 4인데 안 졌다고 우기고 저렇게 하는 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떳떳하면은 지금이라도 퇴진하고 전당대회에서 다시 출마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의 평가를 좀 받아야지 지금 이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금 병원에서 누워서 보낼 때냐.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건강이 실제로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특이한 인터뷰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쟁자처럼 보이는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두 분께 다 전화드렸습니다. 장동혁 대표께도 어쨌든 당 대표로서 선거를 치렀고 예. 그래서 감사하다는 전화 드렸고 한동훈 전 대표께도 축하 인사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복당 문제는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한동훈 전 대표께 대해서는 우리 당내 국회의원님들 중에 아직도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세요. 복당을 서두르는 기미가 보이게 되면 장동혁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찬영 교수 요약을 하면 한동훈 의원이 빨리 들어오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데 결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전 일리가 있는 해석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여태까지 버틴 게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 아니에요. 강성 예. 당원들. 우리가 뭐 극우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윤어게인 세력들 또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편승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만약 한동훈 이제 의원의 복당론이 이제 더 본격화되고 그럼 이게 말하자면 이게 양대 또 양강 체제가 돼요. 그 당내에서 당연히 예. 복당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럼 이게 또 하나의 결집을 가져온다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 항상 적대하면서 공생하는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 성격이에요. 여야도 그렇고 야당도 지금 그렇고 여당도 지금 굉장히 강성 지도부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여당 내 야당이죠. 야당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때 한동훈의 구도가 이렇게 또 이제 형성이 되면 말이죠. 예. 강성 지지자가 또 뭉쳐요. 예. 그럼 이제 부정선거론 윤어게인 플러스 지금 보세요. 저기 그 잠실 개표소 앞에 이미 이제 성적이 등장한 지 오래됐고 윤석열 복귀 얘기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복귀에 반대하면서 또 하나 뭉친 명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자제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조금 이게 과도하게 너무 오래 가면 이제 이 장동훈 체제가 또 완전히 굳고 화석화되고 공고화될 수 있다고요. 예. 그게 좀 이제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처음에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며칠 전인가요? 자신이 전략적 자산이다. 예, 그렇죠. 왜 나를 활용 안 하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한동훈 의원의 본심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밖에 있다가는 오히려 그 체제가 더 강고해질 수 있다. 공고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볼 때 국민의힘은 벌써 장동혁 대표는 물러났어야 되는 건데 지방선거 패배 이외 차치하고 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방선거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분을 들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금 계속 강공으로 밖에서 흔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여기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하면서 강온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장동훈 대표 체제가 장동훈 강성 지도부가 계속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나름 오세훈 시장의 저 분석과 전망은
일리가 있다, 전략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홍준표 전 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조금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1.5선 당대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당대표 못마땅하고 초재선이라는 자들은 그 밑에 있기가 억울해서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것이다. 장 대표를 흔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용걸 대표, 홍준표 전 시장의 이 글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무 얘기나 막 하시니까 굳이 뭐 평가가 될지 모르겠어요. 예. 예, 오늘 월드컵 경기 있지만은 펠레의 저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과거에 축구 유명한 선수 펠레가 예측하면 꼭 반대로 됐어요. 브라질 우승한 다음 예선에서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하면 꼭 반대로 됩니다. 지난 대구시장도 김부겸 꼭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꼭 반대로 보는 거죠. 지금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보수가 재건이 될까요? 윤어게인 갖고 재건할까요? 부정선거 얘기는 하는 사람 갖고 보수가 재건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윤어게인하고 부정선거 이거를 극복하고 더 앞으로 가야죠. 근데 홍준표 전 의원은 저 장동혁하고 잘해서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당원들의 이기심 때문에 장 대표가 못마땅해서 저렇게 축출운동한다는데 당 대표가 선거에서 12대 4로 졌습니다. 예. 야구로 말하면 거의 콜드 게임으로 진 건데 안 졌다고 저렇게 우기고 있는데 저런 분하고 어떻게 보수를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다. 관심 받으려고. 예? 파스칼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조용한 방에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조용한 방에 좀 혼자 계셔서 여러 가지 좀 생각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의 글을 더 보면 1.5선에 불과한데도 당대표에 됐고 15대 1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12대 4를 이뤄냈다. 그러니까 선전했다라는 의미인데 홍준표 시장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는 것이 박근혜 비대위라고 있었습니다. 벌써 10몇 년 된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도 이때 얘기를 하면서 총선을 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남경필 원희룡 두 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 네. 전날 제가 사퇴를 하고 그날 다 두 분 다 사퇴를 네, 하고 네. 결국 이제 홍준표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서고 그 박근혜 비대위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총선에 이기고 대선에 이긴 겁니다. 네. 근데 그때는 불과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 망한다. 네.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위기의식이 있어야 당연한 건데 지금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이때를 얘기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창렬 교수님, 이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보기에 이때는 박근혜라는 확실한 차기 대선 주자가 있어서 차기 대선 주자가 당을 이끄느냐 마느냐 문제가 있고 지금은 약간 그게 좀 모호해 보이거든.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긴 다르죠. 예.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지금 이 보수의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지금 장동혁 대표라는 정치인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었는가라고 이제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저렇게 선거에 지금 다 이렇게 사퇴를 했어요. 홍준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시장 나왔습니다만 2018년도도 본인이 지방선거 지고 사퇴했어요. 홍준표 대표가 말이죠. 2016년도에도 김무성 대표가 사퇴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홍준표 체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2012년도에 박근혜 비대위 들어와서 그때 이긴 거 아니에요?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당내에 지금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어쨌든 중요한 이 보수 진영의 범보수의 중요한 화두거든요.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이 장동혁의 퇴진, 한동훈의 복당 이게 같이 연동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조절할 만한 어떤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아까 잠깐 말씀이 지나갔습니다만 경기도 수도권 의원들이 이젠 자신들의 선거거든요. 2년 후에. 지금까지 엊그저께 지방선거는 자신들의 선거가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100번 양보해서 자신들의 선거고 영남 의원들은 어쨌든 기득권이기 때문에 순전히 자신들 공천만 생각해도 얘기가 되는데 계산이 되는데 예. 수도권 의원들은 아까 얘기했던 의원들은 질 공산이 대단히 높아요. 이대로 간다면 이번에 12대 4로 이기고 뭐 최근에 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자꾸 이 장동현 체제의 강성 우파에 기대는 듯한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유승민, 남경필 이때와 너무 달라요. 최고위원들의 그 어떤 글쎄 정치적 중량감도 그렇고 말이죠. 또 당내에 있는 그 박근혜와 같은 뭐 걸출한 그런 인물의 존재는 차치하고서라도 예. 그 정도 뭔가 이대로 안 된다는 중진들도 없어요 지금. 중진들이 꽤 있습니다만 중진들이 뭔가 초재선을 리드하고 대한민국의 보수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치라는 게 공천이고 당선이 우선이라 하더라도 예. 최소한 직업윤리라는 게 있어요. 직업윤리. 교수라는 사람들도 물론 자기 교수 다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학교에 강의를 하고 이러는 거고 연구합니다만 결정적 순간에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직업윤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분들 그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이래서 안 된다는 그런 윤리, 양식, 양심, 자기 통제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성? 예. 그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은 그게 실종됐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의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과 대비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홍준표 전 시장의 말씀은 전 가끔은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하던데 예. 아까 말씀은 겉으로 볼 때 맞는 말이에요. 1.5선 당대표가 못마땅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저렇게 왜냐면 저 얘기의 메시지는 장동영 옹호거든요. 예, 말 하나하나 따질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맥락이냐 이거 아니에요? 저 합의는 장동영 흔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홍 시장께서 뭘 또 생각하고 저러시는지 그야말로 이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러시지 제가 지난 얘기입니다만 제가 몇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